안녕하세요. 복잡한 이슈의 핵심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인텔리아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인데요. 획기적인 기술로 엄청난 기대를 모으다가 한순간에 위기를 맞은 그야말로 미스테리한 기업입니다. 한쪽에서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치료제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회사라고 합니다. 도대체 진실은 뭘까요? 이 숫자를 보세요. 규제 당국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뒤 단 한 달 만에 회사 주가가 무려 67%나 폭락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유전자 편집 기술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사건,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임상 3상 시험에 참여했던 환자 한 분이요. 심각한 간 독성 부작용을 보이면서 결국 입원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자 바로 미국 FDA가 인텔리아의 대표 신약에 대해 임상 보류 조치를 내린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걸 알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테리아라는 회사가 애초에 얼마나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시작됐는지를 말이죠. 그 기대의 중심에는 바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분자 단위의 가위로 우리 DNA에 문제 있는 부분을 정교하게 잘라내고 고치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술이죠. 인텔리아의 치료제 NTLA-2001이 바로 이 기술을 씁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약물을 몸에 주입하면 이게 간으로 찾아가서요,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딱 집어서 꺼버리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주사로 유전병을 완치하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초반 결과는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초기 데이터를 보니까 약 한 번 맞고 1년 만에 해로운 단백질이 평균 90%나 줄어들었다니까요. 이게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신약인 NTLA-2002도 다른 심각한 질병의 발작률을 무려 98%나 줄였거든요. 이론이 투자자들의 기대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었죠. 새로운 의학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이런 장밋빛 미래에 갑자기 먹구름이 낀 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경고 신호는 계속 있었어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22년 8월에 처음으로 간 수치가 좀 이상하다는 게 발견됐고요. 그러다 2025년 5월에는 증상은 없었지만 꽤 심각한 간 문제가 기록됩니다. 결국 인텔리아가 스스로 투여를 중단했고 이틀 뒤에 FDA가 공식적으로 임상 보류 조치를 내린 거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게 보이시죠? 임상시험에 빨간불이 켜지니까 당연히 회사 재정에도 비산이 걸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순손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결국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2024년 한 해에만 회사 가치의 절반 이상, 56% 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테리아는 끝난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지금이 바닥을 찍고 들어갈 절호의 기회일까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통은 매수 아니면 매도 쪽으로 의견이 쏠리기 마련인데 여기 보세요. 매수가 11명, 보유가 10명. 거의 반반이죠? 그만큼 전문가들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회사를 둘러싼 핵심적인 딜레마죠. 비관적으로 보는 쪽은 단기적으로는 답이 없다. FDA 문제도 있고 기술 지표도 전부 매도 신호다 라고 하고요. 반면에 낙관론자들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봐라. 평균 목표 주가가 지금보다 105%나 높다. 이 기술의 잠재력은 여전하다고 맞서는 겁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오히려 기회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유명 투자사 아크인베스트죠. 작년 말에 무려 133만 달러어치 주식을 사들였어요. 이건 대표 신약 말고 다른 신약의 가능성에 베팅한 그야말로 역발상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신약. 이제 인텔리아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 두 개의 신약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황이 딱 이렇게 나뉩니다. 문제가 된 NTLA-2001은 임상시험이 중단돼서 미래가 불투명하죠. 하지만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NTA1의 2002는 3상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이르면 2027년에는 미국 출시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하나는 문제, 하나는 희망인 셈이죠. 그래서 인텔리아는 지금 이 두 번째 신약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회사 구조조정까지 하면서 현금을 최대한 아껴서 2027년 상반기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둔 상태예요. NTLA 2002가 성공할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거죠. 결국 인텔릴라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회사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첨단 의학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학적 돌파구를 찾아 나서는 여정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그 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